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평생 쓰시던 물건들 그대로 집에 들여놓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전국 수천 가정을 직접 다니며 확인한 결과 이 5가지 상속품만은 절대로 집안에 함부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 어쩌면 이미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어딘가에서 기운이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적어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쓰시던 물건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 버리기 아깝지 정도 들었는데 이거 옛날 물건인데 귀한 거야. 할머니가 쓰시던 건데 어떻게 버려?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들여오시죠. 특히 오래된 가구 시계, 액자, 의자, 장롱 이런 것들은 그냥 한쪽 구석에 슬쩍 두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유도 없는데 가족끼리 자꾸 말다툼이 생긴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사소한 일로 툭툭 튀기 시작합니다. 몸이 계속 피곤하다. 잠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가 않다. 10시간을 자도 피곤합니다. 하는 일마다 뭔가 미묘하게 막힌다. 계약은 거의 성사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무산되고 승진은 코앞인데 밀리고, 그리고 집에만 들어오면 공기가 무겁다.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요즘 날씨 때문인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천 집을 직접 보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들여온 바로 그 상속품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집에 들이면 절대 안 되는 상속품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왜 위험한지, 어떤 원리로 집안 기운을 흔드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집에 들여왔다면 그럼 어떻게 정화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안전한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온 실전 풍수 비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들로 상담했던 가정 중에는 한 달 만에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2달 만에 사업이 풀리고, 3달 만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 집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평생 혹은 수십 년 동안 쓰시던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의자 하나만 봐도요. 거기 앉아서 몇 년을 TV를 보셨을까요? 거기 앉아서 몇 번이나 한숨을 쉬셨을까요? 몇 번이나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오래된 물건, 정든 물건, 추억이 담긴 물건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운의 그릇. 그냥 가구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가 스며든 작은 역사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가정을 상담해 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늘 느끼는 건 물건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 몸이 자주 닿던 물건, 걱정이나 병을 겪던 시기에 사용했던 물건, 이런 건 그 감정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장기라고 합니다. 남은 기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의 기운보다 슬픔, 병, 걱정 같은 무거운 정서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
그 감정을 더 오래 품습니다. 기쁨은 금방 지나가지만 걱정은 밤새 남아있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강원도 원주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전화로 처음 상담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지쳐 있으셨어요. 선생님, 저희 집이 이상해요. 남편이랑 자꾸 싸우게 되고 애들도 집에만 오면 짜증내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집에 새로 들여온 물건 있으세요? 아, 석 달 전에 친정아버지 댁 정리하면서 몇 가지 가져왔어요. 바로 그날 원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첫 느낌이 무겁다였습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정면에서 딱 보자마자 강한 정체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혹시 이 의자 누가 쓰시던 건가요? 그러자 의뢰인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몇 년을 투병하실 때 거의 매일 앉아 계시던 의자예요. 거기 앉아서 창밖만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상에서 오래 머물며 흘렸던 한숨, 걱정, 불안, 외로움, 이런 감정이 의자라는 그릇에 그대로 담긴 거죠. 그것도 몇 년 동안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물건이 집 전체의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시간이 오래된 물건일수록 사용 기간이 길수록 장기가 강하게 남아서 음기를 만듭니다. 특히 붉은 천이나 가죽처럼 감정을 증폭시키는 재질은 그 기운을 더 강하게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가족 간 대화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번지고 일이 끊기고 막히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무산되고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이 집안의 흐름을 흔든다는 원리입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쉽니다.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하고 정화되고. 그런데 음기가 강한 물건이 들어오면 그 순환이 막힙니다. 마치 강물에 큰 바위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죠? 혹시 벌써 머릿속으로 우리 집 물건들 떠올리고 계신 분 있으세요? 우리 집에도 할머니 의자 있는데, 아버지 옷장이 거실에 있는데, 그럼 정답입니다. 이미 감각이 살아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오래된 상속품에는 감정과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다. 둘째, 특히 병, 걱정, 슬픔처럼 무거운 기운이 더 오래 남는다. 셋째, 그 물건이 집에 들어오면 가족의 건강, 관계, 재물운까지 영향을 준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어떤 물건이 위험한지, 왜 그런 기운이 남는지, 어디에 두면 좋고 어디는 절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십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정이 물건에 남는다는 건 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란 뭘까요?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며 쏟아내는 생각과 감정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스럽게 뉴스를 보고, 출근하면서 짜증을 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한숨을 쉬고, 이 모든 감정들이 어디로 갈까요?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가장 자주 만지는 물건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안도감을 느낄 때 그 안도감이라는 기운도 공간에 남고, 반대로 걱정으로 밤새 뒤척인 침대는 그 걱정의 파동이 천천히 배어나옵니다.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습기처럼 움직입니다. 장마철에 벽에 습기가 차듯이요. 손때 묻은 물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기운이 묻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마치 스펀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그대로 빨아들이니까요. 부산의 어느 가정에는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오래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전통 지팡이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광이 나고 깨끗하고 오히려 골동품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제가 손으로 잡는 순간 묵직하면서도 텅 비어있는 느낌, 말하자면 힘이 빠져나간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시려왔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죠? 손녀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몇 년간 매일 붙잡고 계셨어요. 화장실 가실 때도 밥 드실 때도 항상 옆에 두셨어요. 돌아가시던 날도 손에 쥐고 계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롭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많이 의지하는 물건에 그 감정이 가장 깊게 남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런 물건은 시간, 감정, 접촉.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음기가 강해집니다. 시간 오래 사용할수록, 감정 무거운 감정일수록, 접촉 자주 만질수록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 물건은 이미 중립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의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음기는 집안에서 대화의 흐름을 막고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의 활기를 꺾고 돈의 흐름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들릴 때 반드시 정화, 기운 비우기, 다시 채우기, 올바른 배치, 이 네 단계를 강조합니다. 조상 물건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가정을 보며 정말 공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상수품 5가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집에 들여오면 가족 간 말다툼, 건강 저하, 재물 흐름 막힘 심한 경우 집안 우환까지 이어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 있다면 꼭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 오래된 침대, 매트리스, 베개류. 가장 위험한 물건입니다. 제가 30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하루 중 감정이 가장 많이 배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잠드는 시간이죠. 우리는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워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걱정도 불안도 전부 침대에 쏟아놓고 잠이 듭니다. 잠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병고의 기운이 그대로 침구류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쓴 침대, 3650일 동안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온 겁니다. 그게 전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바로 그 매트리스에, 그 베개에, 그 이불에 남아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집에서 아이들이 자꾸 새벽에 깬대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울고 다시 재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부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는 피로감을 호소했어요. 10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해요. 집 점검을 하다가 작은 방에서 어머님이 쓰시던 오래된 침대를 보았습니다. 프레임은 새 것처럼 보였지만 매트리스에서 굉장히 무거운 정체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3년을 투병하시면서 쓰시던 침대예요. 돌아가신 지 반년 됐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요. 알고 보니 그 침대에서 고인이 되기 전 몇 년간을 보내셨다고 하더군요. 항암 치료 받으시고 밤새 통증으로 잠 못 이루시고 자식들 걱정하시고 그 모든 시간이 매트리스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침대가 아이들 방 옆에 있으니까 그 음기가 벽을 타고 넘어가서 아이들 잠까지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침구류는 과감히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침대는 매일 우리가 누워서 7시간에서 8시간을 보내는 곳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음기를 받게 됩니다. 특히 매트리스는 스펀지 구조라서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착용하던 옷, 속옷, 신발. 특히 고인이 병과 함께한 시기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옷은 피부와 가장 가깝게 닿는 물건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입고 있으면 땀도 배고 체온도 배고 감정도 배입니다. 저는 상담 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하루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와서 옷을 벗으면
아, 이제 편하다. 이 느낌이 드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루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를 옷이 함께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입으셨던 옷은 고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어느 가족은 아버님의 외투를 버리지 못하고 현관 옆에 걸어두었는데 이후로 현관 기운이 너무 무거워져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한숨이 나와요. 밖에 있을 땐 괜찮은데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현관 오른쪽에 걸려있는 낡은 검은색 외투. 그 외투에서 굉장히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1년 동안 매일 입고 병원 다니셨던 외투였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실 때도, 검사 받으러 가실 때도, 응급실 가실 때도 항상 그 외투를 입으셨대요. 병원의 소독약 냄새, 치료의 고통,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이 모든 감정이 그 외투에 고스란히 스며 있는 겁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 앞을 이미 이 마지막 감정이 머물고 있는 옷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억으로 보관하고 싶다면 정화와 밀폐 보관이 필수입니다.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에 밀폐된 상자에 넣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현관, 침실, 거실, 이런 곳에 걸어두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신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발은 바닥과 가장 가까운 물건이라서 음기가 특히 강하게 남습니다. 세 번째, 붉은색이 포함된 가구나 천, 장식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붉은색을 뭐라고 볼까요? 기억과 감정을 오래 붙잡는 색이라고 봅니다. 붉은색은 에너지가 강한 색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도 강하게 만들지만 나쁜 기운도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래된 붉은색 천, 쿠션, 의자, 장식품은 슬픔, 병, 걱정 같은 감정을 더 강하게 남기고 지방 기운을 쉽게 자극합니다. 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후반 부부가 신혼집을 꾸리면서 시어머니 집에서 오래된 붉은색 가죽 소파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그 소파를 거실에 두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는 가벼운 대화가 너는 맨날 그런 시기야로 번지고 주말에 뭐 할까? 하는 질문이 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해로 번지고 신혼 6개월 만에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붉은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가까이 가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의뢰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파, 시어머님 집에서 얼마나 쓰신 거예요? 20년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요. 혹시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사이가 어떠셨나요? 사실 거의 말을 안 하고 사셨대요. 20년 넘게요. 바로 그겁니다. 20년 동안 부부간의 냉랭함, 서운함, 말하지 못한 감정들. 이 모든 게 그 붉은 가죽 소파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 소파에 앉는 신혼부부가 그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화 후에도 밝은 공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두면 음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오래된 약장, 장롱, 서랍장. 이런 가구는 수십 년 동안 물건을 보관하며 그 공간 안의 공기가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장. 약이라는 건 언제 찾죠? 몸이 좋지 않을 때 찾는 거잖아요. 머리 아픈데 약이 어디 있지? 배 아픈데 소화제가 어디 있더라? 이런 순간들이 몇십 년 동안 쌓이면 그 기운이 그대로 장 속에 쌓이게 됩니다. 서울 강서의 한 가정에서 70년 된 대형 장롱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장롱이었어요.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장롱 문을 열어보니 내부 공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환기를 안 한 거예요. 의뢰인분도 장롱만 열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어요. 당연합니다. 70년 동안 할머니가 겪으신 전쟁의 공포, 가난의 고통, 자식 키우는 걱정, 남편과의 갈등,
이 모든 게 그 장롱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장롱은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삶 전체가 들어있는 기록물입니다. 정화 환기 내부 공간 비우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롱을 그대로 쓰시려면 문을 활짝 열어서 이틀 사흘 동안 햇빛과 바람을 쐬게 하고 내부를 완전히 비워서 정화하고 소금을 넣어서 음기를 흡수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5번째, 오래된 사진 초상화 초상해.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조상님 사진 모시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머무르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장례 후 바로 들여온 사진, 고인이 힘든 시기에 찍은 사진은 그 당시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집에 걸어두면 기운 흐름을 막습니다. 사진은 그 순간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물건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찍은 사진은 행복을 계속 뿜어내고 힘든 순간을 찍은 사진은 그 힘듦을 계속 뿜어냅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부부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영정 사진을 그대로 거실에 모셨습니다. 효심이 깊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사진을 모시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 나오기를 싫어했어요. 엄마, 거실이 무서워. 할아버지, 사진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거실 북쪽벽.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님이 병환 중에 찍으신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표정이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아버님의 고통과 힘듦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정화 후 밝고 환한 공간으로 옮기거나 보관함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을 모시시려면 아버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을 때 찍은 사진으로 바꾸시고 햇빛이 드는 밝은 곳에 모시세요. 자, 지금까지 절대 조심해야 할 상속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침대류. 둘째, 마지막 옷과 신발. 셋째, 붉은색 가구. 넷째, 오래된 약장과 장롱. 다섯째, 오래된 사진과 초상해.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집에 있다면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아,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중에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어떤 물건이 위험한지는 알았죠? 그럼 이미 집에 들여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 배치 관리의 단계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메모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햇빛 정화. 햇빛은 가장 기본적인 정화 도구입니다. 햇빛은 양기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양기입니다. 음기는 어둠을 좋아하고 양기는 빛을 좋아하죠. 특히 오전 햇빛이 좋아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정화력이 강합니다. 물건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밖에 두면 묵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베란다에 두셔도 되고 마당에 두셔도 되고 창가에 두셔도 됩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문을 열어 햇빛부터 들여놓는 일입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햇빛이 집 안 구석구석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확 바뀝니다. 두 번째, 바람 환기. 창문을 열고 물건 주변 공기를 순환시켜주세요. 바람이 기운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정체된 기운을 흩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롱, 약장은 문을 열어 내부 공기도 반드시 환기해야 합니다. 70년 된 장롱이면 2일에서 3일 동안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바람이 안과 밖을 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지 않는 집은 숨을 참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창문을 활짝 여세요. 특히 아침에 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소금 정화.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물건 옆에 하루 정도 두면 소금이 음기를 흡수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왜냐면 소금은 음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굵은 소금이 좋습니다. 그릇에 소금을 수북하게 담아서 물건 바로 옆에 두세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소금 색깔이 약간 변하거나 축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이 음기를 흡수한 증거입니다. 정화가 끝나면 소금은 바로 버리세요. 절대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서 하수구로 버리시거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네 번째, 연기 정화. 연기는 기운을 분해하고 흐름을 정리합니다. 특히 고인의 감정이 오래 남은 물건에 효과적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늘 백단향 팔로산토 순으로 사용합니다. 백단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고 팔로산토가 정체된 기운을 끊어냅니다. 향을 피우고요. 그 연기를 물건 주변에 천천히 퍼뜨리세요. 특히 사진이나 액자 같은 경우는 연기를 사진 앞에서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향이 없다면 쑥을 태워도 됩니다. 마른 쑥을 태우면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마음가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햇빛 쐬고 바람 쐬고 소금 넣고 향 피워도 마음가짐이 없으면 반쪽짜리 정화입니다. 정화할 때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가볍게 손으로 닦아주세요. 이 물건은 오랫동안 수고했다. 고인의 이야기를 잘 품었으니 이제 이 집에서 편안히 쉬어라. 오랫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쉬어라.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닦아주세요.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으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화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기운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짜증내면서 정화하면 그 짜증이 물건에 다시 스며듭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화하면 그 감사함이 물건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정화가 끝났다면 이제 어디에 둘 것인가? 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관 주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죠. 잘 정화된 물건을 현관 근처에 두면 집 전체의 기운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 단 조심하세요. 바닥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장 위 작은 테이블 위처럼 약간 높은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보다는 살짝 옆쪽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거실 중앙. 거실에 두면 정제된 기운이 집 전체로 퍼집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잘 정화된 물건을 거실 중앙에 두면 가족 전체에 안정감을 줍니다. 대신 어두운 곳은 절대 안 됩니다. 밝은 곳, 햇빛이 한 번이라도 스치는 곳에 두세요. 세 번째, 장롱 또는 옷장 위. 오래된 기운이 머무르기 쉬운 곳이지만 정화된 물건을 올려두면 오히려 안정감을 만듭니다. 장롱 위는 높은 곳이라서 기운이 정체되지 않거든요. 단 너무 습하거나 음한 공간은 피하세요. 습기가 많은 곳은 음기를 다시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 정화된 물건이라고 해도 한자리에 오래 두면 다시 음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화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햇빛 보여주고 창문 한번 열어주세요. 그게 다입니다. 물건을 베란다에 10분만 두시고 주변에 창문 열어서 바람 한번 통하게 해주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집 전체의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물건도 살아있는 것처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고 빛을 보게 해주고 바람을 맞게 해주세요. 그럼 그 물건은 더 이상 음기의 저장소가 아니라 집을 지켜주는 보호기운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풍수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제가 상속품의 기운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몇 년 전, 2022년 가을이었어요. 대구에서 40대 후반 부부의 긴급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아내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쩍 말수가 줄고 아이들도 서로 말만 하면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자세히 여쭤보니 석 달 전 시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사이가 좋은 가족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저는 다음날 바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33평형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햇빛도 잘 들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깔끔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복도를 지나는데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춥다기보다는 기운이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왼쪽 벽 쪽에서 뭔가 무거운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그곳엔 고인의 큰 액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로 60cm는 되는 큰 액자였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었고 눈빛 깊은 곳에서 삶의 버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으신 거죠? 아내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찍으신 사진이에요. 병원에서 찍었어요. 장례 끝나고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모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흐름이 맞춰졌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고통의 감정이 마지막으로 남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그 순간을 고정시키는 물건이잖아요. 카메라 셔터가 내려가는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의 사진은 그 시기의 감정을 계속 뿜어냅니다. 제가 사진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진 주변 공기가 다른 곳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사진 앞에 서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 사진을 모신 게 언제쯤이세요? 석 달 전이요. 그때부터 가족 간의 문제가 시작됐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진은 마치 집안의 공기를 붙잡아두는 듯 거실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고통,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내가 짐이 되는구나 하는 슬픔. 이 모든 감정이 그 사진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액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무게가 아니라 무거웠습니다. 사진을 들고 햇빛이 드는 베란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사진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 거실 창문을 전부 활짝 열었습니다. 11월이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쭉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정체되어 있던 기운을 천천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팔로산토를 준비했습니다. 팔로산토에 불을 붙이니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연기를 사진이 걸려있던 벽면 쪽으로 천천히 퍼뜨렸습니다. 15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십시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분간 베란다에 두세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른 사진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을 때 웃고 계신 사진으로요. 작업을 마치고 거실 중앙에서 기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두터웠던 공기가 빠져나가며 가볍고 맑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분도 느끼셨나 봅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숨쉬기가 편해요. 네, 기운이 풀렸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아내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저녁 식탁에서 웃었어요. 3개월 만이에요. 다행입니다. 천천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큰애가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지금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다음 날엔 다른 소식을 전해주셨죠. 선생님,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오랜만에 대화를 많이 했어요. 커피 마시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뒤에는 둘째 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책상 근처에도 안 갔었는데, 사흘 뒤에는 남편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회사에서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년 만입니다.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건강한 시절 아버지 사진으로 바꿔서 거실에 모셨어요. 햇빛 잘 드는 쪽으로요. 좋으셨네요. 근데 이상한 게요. 같은 아버지 사진인데 이번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건강하셨을 때의 기운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얘기해요. 할아버지 웃고 계시네 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집에서는 단지 사진 하나의 위치로 옮기고 묶여있던 기운을 정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살림살이 흐름이, 사람의 마음이, 대화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사업도 풀리고 관계도 회복되고 아이들 공부도 다시 시작되고, 이게 바로 기운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5분이라는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집의 기운을 바꿀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 첫째, 오래된 상속품에는 고인의 감정과 시간이 그대로 남는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풍수학에서 수백 년 동안 관찰된 현상입니다. 둘째, 특히 침대류 마지막 옷과 신발, 붉은색 가구, 오래된 약장과 장롱, 마지막 사진과 초상해. 이 5가지는 조심해야 한다. 셋째, 잘못 들여오면 가족의 건강, 관계, 재물운까지 영향을 준다. 넷째, 하지만 정화하고 올바르게 배치하면 집을 지켜주는 보호기운으로 바뀐다. 다섯째, 정화는 햇빛, 바람, 소금, 연기, 마음가짐 이 5단계가 가장 효과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떠난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의 물건을 곁에 둡니다. 그 마음 자체는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효심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의 집 기운을 무겁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상님도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밝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예요. 기운을 정리하는 건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일이고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더 밝게 여는 일입니다. 결코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효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느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집의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삶도 바뀐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고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힘을 충전하는 삶의 근원지입니다. 그 공간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건강도 같이 흐트러지고, 반대로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면 사람의 삶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의 기운도 오늘부터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좋아질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우리 집에도 있네. 이거 그냥 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오늘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정화부터 해보세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들어오고 대화가 다시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운이 열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화가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기운이 더 크게 열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집과 삶이 더 밝아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